우리 회장님들을 이제 제가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이제 전략을 세울 때 불황기에는 안녕하십니까.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 오늘은 불황이 예상될 때 준비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2025년도 좋은 시그널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걸 꼭 우리가 불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화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무, 노무, 그 다음에 그 노무분들을 어떻게 응대하고 세금을 어떻게 절세하고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면 근래에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내용들은 그런 미시적인 부분들은 또 세무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거시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본론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많이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저의 또 어떤 경영자문의 또 어떤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불황이 예상될 때 준비해야 되는 1번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죠.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이라든지 우리 회장님들을 이제 제가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이제 전략을 세울 때 화랑기에는 매장 수를 늘리고 불황기에는 단위 매장의 생산성을 늘린다. 이런 어떤 그 전략들을 갖고 운영하는 게 아주 본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매장 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매장 단위당 생산성도 높이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려면 힘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 둔다고 한다면 불황기에는 단위 생산성에 집중을 한다라는 개념이겠죠. 단위 생산성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회사의 어떤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게 맞느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회사 직원들이 10명인데 이분들이 다 사장님 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아마 생산성이 아무리 불황이고 화랑이고 필요 없이 지금 생산성보다 몇 배가 늘어날 거예요. 이것들이 늘 그렇게 좋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불황기에는 서로들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좀 어느 하나는 집중을 해서 늘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더욱 신경 써야 될 곳이 이런 불황기다. 우리가 만약에 메뉴가 예를 들어서 5개였다 그러면 2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회사의 상품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이번에 패키징해서 팔아야 될 상품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어떤 구조들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상품을 구성을 할 때 상품의 가심비보다는 사실 가성비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계층에 따라서 상위 몇 프로는 금액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되게 크게 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일반 대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머니가 사실 가벼워지면 사실 저희들도 요즘에 바로 느끼고 있거든요. 식당들도 이렇게 나가서 보면 옛날처럼 한 끼에 5만 원씩 10만 원씩 하는 일반 식당들, 너무 좋았던 식당들이 요즘에는 사실 다 안 되고 있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닭장 맥주도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메뉴 자체가 저렴하거든요. 우리 테이블 단가가 한 6만 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4명에서 치킨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시켜놓으면 그러니까 1인당 한 15,000원 선에서 치킨 먹고 맥주 먹고 가니까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냥 퇴근길에 저녁 먹자니 그냥 술까지 같이 겸해서 가자. 이래서 가성비에 좀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대신 이제 박리담회죠.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같은 구성에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상품을 구성을 하실 때 가심비보다는 가성비 위주의 패키징 같은 것들을 해서 묶어서 진행을 하시면 어느 정도 또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역시도 좀 본론적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경영자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집중을 합니다. 뭐냐면 사장님들이 하시는 그 본인 업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기 때는 아까 선택과 집중과 약간 결이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들은 어떤 방법론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본인 업이 명확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불황기에도 큰 그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30년 된 밥집인데 저 국밥집은 맛있어 라는 어떤 브랜드가 확실하면, 그리고 저 회사에서 파는 저 제품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야 라는 어떤 명확하고 그 뾰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시기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부분들은 팔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의 본질이 뭔지를 정말 뾰족하게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학원 같은 경우도 보면 잘 되는 학원이 있고 안 되는 학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 같은 경우들은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여기는 거두절미하고 성적을 올려야 돼요. 왜? 어머님들이 너무 데이터들이 빠삭하니까 여기는 일단 뭐 이유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부 많이 시켜서 무조건 최고의 실력으로 좋은 대학을 보낸다 라는 게 대치동 학원의 어떻게 보면 업의 본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방에 있는 학원들, 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대학교를 가고 말고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가서 뭐라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좋아하더라 라는 쪽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맞벌이 부부 하니까 아이들 학교 끝나고 뭐 초등학교 애들이 영어도 배우고 뭐 어디 독서 이런 데도 가고 하면, 여기서는 사실은 성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교육 플러스 케어가 같이 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저희는 학원업이에요, 교육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저희는 교육 서비스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학부모님한테 얼만큼 응대를 잘 해주시고 아이들이 얼만큼 와서 잘 케어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학원 안에서도 고객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명확한 학원들, 불황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또 그런 업종 중에서 이제 인력 베이스로 움직이는 같은 경우는 조직 관리에 대한 어떤 응축력이죠. 그래서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업의 본질이 뭔지를 이 조직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집단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사명감도 있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응집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요양병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이 있고요. 그냥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그 두 가지 곳이 있다고 한다면, 화랑기 때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냥 장사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공급이 많아졌는데 수요가 별로 없을 때는 이제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업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케어해서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정말 갔다 왔더니 편했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님들이 너무 친절하셨고 정말 인간적인 존엄 케어를 했던 병원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편하고 가격이 좀 뭐 싸고 하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수가 적고 이제 집에서 차라리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나오다 보면 결국은 이쪽으로 찾아가는 인원들이 더 많겠죠. 이런 식의 업의 본질, 각 자기 분야마다 다시 한번 뾰족하게 내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불황기에는 조금 더 날카롭게 나를 갈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뾰족한 상품이 나올 때도 있고요. 브랜드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대표님의 마인드가 변경이 될 수 있고 조직에 대한 교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불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항상 책은 읽어야 된다는데 항상 보면 힘들 때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뭐 나와서 막 연사들이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이 책을 읽고 제가 힘을 냈습니다. 그럼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잘 안 읽어요. 그 얘기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쁘고 잘 되고 할 때는 그냥 내가 잘해서 잘 되나 보다 하는데, 안 되면 이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으면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이런 불황기에 그런 것들의 정비를 하고 거기서 살아남는다면 다음번 다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다시 매장을 느끼면서 그때는 사업이 확 성장하는, 제가 한 15년 이상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자문회사 했던 회사 대표님들이 진짜 그 대한민국 기준에 맞지 않게 롱런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기준으로 본다면 그
그 10년 이상 유지되는 회사들이 한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뭐 10년 이상 유지되는 회사들이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위기 대응 능력이 지독히 좀 탁월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우리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어쩌면 평소 때도 항상 귀를 열고 자문이라는 걸 좀 듣고 공부를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불황의 시기일수록 본인 업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주변의 부분들을 살펴보고 내 업을 더 디테일하게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 이게 향후 앞으로 오는 불황을 대비하는 그 CEO의 또는 그 사장님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전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